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쟁의 상처와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당시 통계적으로 바라볼 때도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사람 숫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가족과 헤어진 이산 가족 수는 1,000만 명에 달하였고 거리에는 전쟁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당시에 남북한 인구가 3천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3명당 1명꼴로 이산 가족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전선은 한반도 전역을 오르내리며 시시각각 변화했던 탓에 민간인의 희생도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남북한 주민들은 남한, 북한 등 점령자가 바뀔 때마다 상대편에 협력하거나 기존 체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희생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도 빼놓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전에 기존 사회주의 전향자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켜 관리했는데요. 이들 중에는 실제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공무원들의 실적 강화를 위해서 음식이나 식료품을 제공받고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군과 경찰은 이들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전쟁 중에 북한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들을 대거 학살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희생된 사람들도 상당수 많았으며 그 수는 수십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당시 남북한 집권 세력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서로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각종 사회의 다양한 정치 활동을 억압하였고 헌법을 개정해서 자신의 장기 집권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일성은 한국전쟁의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자신에게 반대되거나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세력들을 대거 숙청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당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도 부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인지해서 한국 정부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한국전쟁은 한국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피난을 가고 다수의 이산 가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전통적인 유대 관계나 공동체 의식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은 다 파괴되었지만 이후에도 학력이 우수한 엘리트들이 출세하는 상황을 보면서 당시 한국인들은 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력이 우수하면 출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높은 교육열로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전쟁을 거치면서 서구의 대중문화가 크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트는 숙미 사상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각종 상점이나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영어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잉여 농산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농산물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유럽에 공급했던 미국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농산물 생산량이 줄지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미국은 이런 남는 농산물을 한국에 공급해서 한국인들의 식량 문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편으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중에서 밀가루, 설탕, 면직물을 300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들 세 가지는 국내의 소비재 산업과 경공업에도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지나친 미국 의존도는 그만큼 한국의 경제 자립도를 악화시켰습니다. 북한은 전쟁으로 파괴된 각종 산업시설을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북한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생산과 소비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점차 확립하였고 경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천리막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쟁 후 남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변화된 또 다른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